지금 이 문제처럼 비진이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인데요.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상대방이 몰랐고 알 수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요거는 악의 과실, 악의 또는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모르고 알 수 없었다. 그러면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게 원칙이다. 되시나요? 이걸 줄여서 원칙 유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이라든지 통정이라든지 무효는 상대적 무효예요. 이 사람한테 대항 못하니까. 요게 다예요. 요거 세 가지.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 유효, 표시된 대로 유효. 자, 1번 이거 틀린 거 찾아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다. 맞나요? 아니거든요. 진이가 뭘까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제 판결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 진이가 아닙니다. 정려를 하는 자가 자신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 생각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면 진이다, 비진이다? 진입니다.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에요.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가 맞다고요. 강박이 있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 생각하고 의사표시했다. 되시나요? 이 말이잖아요. 협박이 있었지만 그때는 막 그게 최선이다 이 생각하고 준다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게 진이다, 비진이다. 비진이가 아니다, 진이다 이 말이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가 진이잖아요. 그 마지막 문장 표현을 익혀야 돼요, 여러분. 자꾸 그리시고 내기 때문에. 이런 걸 요걸 외면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자꾸. 문장은 그런데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진이다. 근데 문장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비니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디귿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가 원칙이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 맞죠? 니은하고 디귿 맞습니다. 두 개씩 배열을 해놨네요. 틀린 거 찾아라 했으니까 니은 디귿 찾으면 안 되겠네. 그 다음에 리얼에 비진이 표시는 공법행위에도 적용된다? 안 됩니다. 공법행위는 적용 안 됩니다.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사건 기억나시나요? 적용 안 됩니다. 표시된 대로 유효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미음에
표의자의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을 때 비진의 표시는 유효하다. 맞습니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유효.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도 적용된다.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는 단서가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적용이 안 된다.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의 비진의 표시는 언제나 유효해요. 그래도 일단 맞습니다. 틀린 것은 기억하고 미음, 기억 미음. 이 1문 문제는 언제든지 낼 수 있는 문제예요. 그 중에 5개만 추리면 되거든요. 문제 될 수 있어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진이 틀린 것.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표시된 내용대로 유효함이 원칙이다. 맞고요. 비진이 표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하는 경우에 유추 적용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예요. 됩니다. 유추 적용됩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요거거든요.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설이에요. 요 문장 자체도 시험에 내서 요 자체를 판례가 요 학설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자,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대리 행위를 했는데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 거예요. 대리 행위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대리권 남용 뜻이에요.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대리 행위 했는데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했다고요. 이게 대리권 남용 뜻이에요. 대리권 남용은 유효다 무효다 이게 이제 문제 될 거 아니에요.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다. 틀린 겁니다. 자, 대리권 남용은 원칙이 유권 대리입니다. 유권 대리니까 유효하다 이 뜻이에요. 본인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 배임을, 이 배신 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없다. 요거는 본인 책임져야 된다 뜻이고요. 이 말 이해되나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이 책임 안 지겠습니다 하는 게 대부분 판례거든요. 그럼 요거 어디서 가져온 거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가 어디서 온 거냐? 요거요. 107조 1항 단서를 가져와서 적용한 거다. 자, 대리권 남용은 원칙 유효, 예외 무효 되시나요? 원칙과 예외를 꼭 구분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문장만 보면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 유추 적용될 수 없다 하면 틀리죠. 이거 적용하잖아요. 이 옛날에는 한동안 연속해서 몇 년간 시험 냈던 겁니다. 이것도. 자, 3번 문제 볼게요. 4번, 5번, 4번도 보시면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아니죠. 어디 갔어? 3번 자의로 사직서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 의사표시. 스스로 사직서 낸 거잖아요. 그건 진이에요. 그냥 비진이가 아니다. 맞아요.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이것을 비진입 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허위 표시 마찬가지로 무효다. 안 경우니까 무효가 되겠죠. 맞고요.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서 을이 대출 약정서에 주 채무자로 서명 날인했다.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을 경우 그게 포인트인데요. 함정이고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갑이 대출 한도 초과돼 가지고 을을 내세워서 대출 약정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은행이 이 사실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서명 날인했으면 이 사람이 주채무자입니다. 그럼 이 대출 약정은 비진이다, 비진이가 아니다. 비진이가 아니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유효입니다. 유효. 되시나요? 을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름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맞습니다. 이와 아주 비슷한 판례가 있는 거 아시죠? 물론 대출 한도 초과된데 을이 채무자로 나서는데 갑이 을을 내세운다는 것을 은행과 양해하에 요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이렇게 대출 약정 들어가면 이 대출 약정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다. 되시나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판례가 따로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3번 문제. 비진이 맞는 거 찾아라. 친구 갑을 위해서 을이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명의대여 사실을 은행이 알고 있는 경우 첫 번째 거잖아요. 을 명의로 대출 받았을 때 채무부담 의사 가졌다면 비진이 표시다 아니죠. 비진이가 아니다 해야 돼요. 표의자가 상대방의 강박에 의해서 정리하기로 하고 정리 의사 표시했다면 진이 아닌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 진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야 되고요. 근로자가 자의로 중간퇴직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야 되고요. 사직의사 전혀 없는 사기업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로 일괄 차식서 제출했다. 비진이 무효입니다. 이다 해야 돼요. 표의자 진위가 없었음을 알았다는 것은 누가 주장해야 된다?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맞아요.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5번이 답입니다. 무효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무효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요. 입증 책임만 따로 만들어 문제 낸 적 있었어요.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제3자가 악이다라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되나요? 역시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자, 4번 문제 보세요. 틀린 거. 사인의 공법 행위에는 비진의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사직 의사가 표시되면 그냥 효력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뜻하는 것 아니다. 맞고요.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려 의사표시하였다면 비진의 표시가 아니죠. 진의거든요. 표의자가 비진의 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 무효 주장하는 경우에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된다? 표의자가 증명해야 된다. 맞습니다. 무효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표의자가 비진의 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된다. 요거 틀렸죠?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 과실을 입증해야 돼요. 자, 5번. 갑은 X 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정려입니다. 정려, 기부. 정려고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자, 갑은 X 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기부하고 이전 등기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비진입니다. 진의와는 달리 기부하기를 하고 줬다 이 말이에요. 이 비진의 표시에 관한 사례인데요. 이 부동산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누구 겁니까? 그걸 11월 달에 그렇게 말했어도 틀린 건데 지금 말해도 틀리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올 거다. 예외적으로 갚 거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올 거다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비진의 문제. 자, 원칙 유효하다. 그럼 누구 겁니까? 예외 무효다. 누구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병이 매수하고 이전받았다. 병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선이면 무조건 취득합니다. 여기서는 병이 선악 불문하고 취득하고 여기서는 선이면 취득하거든요. 악이는 취득 못하거든. 그러면 공통 선이면 무조건 취득하는 거잖아요. 쉬운 거 아니라니까요. 요걸 기억해야 된다. 이걸 까먹으면 못 푼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 안 나면 못 푼다고요. 요걸 공부하셔야 된다고. 비진이는 유효다 무효다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해야 된다니까. 터진 입으로 그렇게 질문하지 말라 해야 된다. 비진이는 원칙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게 정확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묻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물어도 똑똑한 학생은 똑똑하게 답변해야 되죠.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죠.
비진입 표시는 유효다 무효다 이러면 어떻게 답해야 돼요? 학생은 원칙 유효다, 예외 무효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다니까. 유효다, 원칙 유효다. 그렇죠. 유효 외우지 마세요. 원칙 유효다. 원칙을 외워야 돼요. 원칙이 무슨 뜻이에요? 원칙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 생략한 말이거든요. 함축한 말이라고요. 원칙이란 단어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이야기거든요. 저걸 빼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때 유효라 했잖아요. 그냥 유효가 아니고. 언제 무효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거 기억해요. 자,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진입 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닌 것을 알고 한 의사표시라도 유효하다. 그 말은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되시나요? 더 줄이면 비진입 표시는 유효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칙 유효다. 원칙이 무슨 뜻이라고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때 유효다 이 말이에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 이걸 차라리 밑에 걸 몰라도 위에 건 알아야 돼요. 원칙을 알아야 된다니까. 국가 정상끼리 만나는 것은 참 의전도 합의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갑자기 트윗으로 해가지고 국경에서 보자. 그 재밌긴 재밌었어요. 어제 설일이 있었어요. 설일. 정말 설일 넘쳤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문제라서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전 세계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세 명이 잘 만나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총 쏘는 것보다 낫잖아요. 돌발 사태 안 일어날까 조금 긴장했죠. 저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바로 터집니다. 그거는 뭐. 병사 하나가 저격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잘 해결될 수 있고 또 3차 정상회담도 가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결되면 좋은 거잖아요. 다 해결 잘 되면 고맙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자, 5번에 옳은 거 찾으라 했습니다. 5번 맞죠 지금? 1번에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원칙이므로 틀렸죠 벌써. 그러니까 볼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벌써 틀린 거니까. 두 번째,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입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장만 보면 단독행위도 아까 적용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부라는 단어가 갑이 을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걸 단독행위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출제도 잘못한 거예요. 단독행위가 아니고 기부는 줄게, 받겠다. 합의가 돼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려계약을 줄인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단독행위도 비진입 적용되거든요. 적용되지 않는다니까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 3번에 갑의 진이 없음을 을이 알았을 경우 무효잖아요. 갑은 을의 악의를 증명해서 엑스토지 소유권을 갑에게 회복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앞부분은 맞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틀린 겁니다. 갑이 을의 악의를 입증하면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에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건 틀린 거라고요. 필요 없는 걸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4번에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여서도 갑의 진을 알 수 있었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을에게 과실이 있다 이 뜻이에요. 즉 알 수 있었다 이 뜻이에요. 과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과실. 을에게 과실이 있다. 과실이 있으면 무효인 거 아시죠 지금?
악의 또는 과실이면 무효잖아요. 요거잖아요. 악의 또는 과실이면 무효잖아요. 자, 그러면 비진의 표시는 무효로서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4번이 맞네요. 이 해독이 안 되면 4번을 꼭 읽어서 연습하셔야 돼요. 5번에 을이 진이 아님을 알고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다. 알고니까 무효 아닙니까? 근데 병한테 넘겼단 말이죠. 병은 갑의 진위를 알든 모르든 취득할 수 없다. 틀렸죠? 선이면 취득한다 했잖아요. 비진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되시나요? 우리 민법의 108조 통정의 표시는 무효다.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조문 다예요. 이게 108조 통정한 허위의 사표시는 무효다. 전항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번이 이제 통정 문제거든요. 자, 이 6번 문제가 좀 전형적인 문제예요. 육 번 이거를 대표 문제로 딱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갑은 자기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 집행 면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하여 을 명의로 이전 등기했다. 되시나요? 이게 가장매매 아닙니까? 이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아파트 매도하여 이전 등기하였다. 선의의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했다. 되시나요?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를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채권자 취소권도 해도 되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갑에게 되돌려 놓을 수 있어요. 요거 해도 되고 요거 해도 되고 아시겠죠? 두 사람 사이의 통정의 표시는 무효인 거 아시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고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또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도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도 된다. 그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되시나요? 여기서 제3자는 통정허위 표시 이후에 거래 맺은 제3자를 뜻합니다. 이 사람의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갑이 입증해야 되겠죠. 갑이나 을이 입증해야 되겠죠. 병은 선이면서 과실도 없어야 되나요? 무과실은 명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 잘 나와요. 이 사람이 악이고 정의 선이다. 그럼 선의는 보호돼요. 이 사람 보호 안 되고. 이 사람이 선이고 뒤에 정의 악이다. 보호돼요. 이미 보호되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자, 이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틀린 것 봅시다. 갑은 허위 표시 무효를 선의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맞고요. 병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병이 스스로 선의 입증할 책임이 없다. 맞고요. 만약 병이 을의 상속인이고 허위 표시임을 모르는 경우라면 갑은 허위 표시 무효를 선의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병이 을의 상속인이다 하면 을과 같은 사람이에요. 을과 같은 사람이니까 당사자가는 여전히 무효예요. 그러니까 병이 선이든 악이든 따질 거 없이 상속인은 무효예요. 무효. 상속인인 게 포인트예요.
을 자신하고 똑같아요. 상속인은 새로 거래 맺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는 을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병역에도 무효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 갑은 을에게 운임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보세요. 부당이득 청구해도 되고 소유권 반환 청구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은 무엇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를 이유로 달라고 할 때는 부당이득이에요.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 갖고 달라 해도 돼요. (4번이) 틀렸고요. (5번에) 갑을 사이에 허위 표시에 앞선 갑 소유 아파트에 가등기 권리자. 앞선 했으니까 제3자가 아니죠. 그 이후에 거래한 사람이 제3자지. 이미 앞에 있던 사람은 제3자가 아닙니다. 7번 문제는 A, B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C도 나왔네요. 똑같아요. 보세요. A, B 간의 통정이고 선의의 C가 취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잘못된 거 찾아라. 자, 우리 민법상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선의 취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C가 선의라 할지라도 취득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선의면 취득해요. 왜 취득할까요? C가 선의면 취득한다. 공신력 인정 안 한다. 부동산 선의 취득 없다. 이거 다 맞는 말이거든요. 공신력 없다. 부동산 선의 취득 없다. 맞는 말인데 C는 선의면 취득한다. 왜요? (1번) 방법 안 되고 (2번) 방법 안 된다. (3번은) 왜 취득합니까? 법 조문이 있잖아요. 공신력 때문에 보호되는 게 아니고요. 108조 2항 때문에 보호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강행 규정이라고요. 거래 안전을 보호한다. 제3자 보호하는 거래 안전 보호 하는 강행 규정이다. 1번은 앞에 두 문장은 맞고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이 틀린 겁니다. 1번이 곧 답이네요. 제3자 선의 추정되기 때문에 무효 주장하는 자가 악의 입증해야 된다. 맞고요. A, B 사이에 외관이 허위 표시임을 C가 몰랐다. 과실이 있더라도 C는 보호된다. 맞습니다. 무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니까. C의 선의 판단한 시점은 거래 행위 당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시기다. 맞고요. 거래 당시 기준이고 C가 선의나 그로부터 전득한 D가 악일 때 그도 취득합니다. 이미 선의였기 때문에. 악의는 무조건 안 된다. 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문장을 잘 보고 판단해야 돼요. 자, 8번 문제 볼게요.
갑을 간의 통정 허위 표시인데 어른 자신에게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병한테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준 거예요. 병은 그건 모르고 있는 선이고 거기 다합니다. 갑을 사이 매매 무효죠. 통정이니까. 갑은 어리게 진정 명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니까. 병이 과실로 모른 경우에도 병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경매가 되어버리면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소유권 잃게 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 매수해버렸다. 그럼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달라는 안 돼요.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어요. 대금 내놔라고요. 5번이 틀렸죠.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자, 비슷합니다. 9번 볼게요. 역시 갑과 을 사이에 이전 등기 되었고 선의의 병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전 등기 받았다. 갑을 병입니다. 틀린 거. 허위 표시는 무효로서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불이행하여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무효니까 이행 의무가 없거든요. 그 다음 2번 갑을 간의 무효인 가장매매 행위를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가 됩니까? 추인한 때부터. 맞습니다. 병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맞습니다. 선이니까. 갑이 자신의 소유권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맞고요. 병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선이 이기만 하면 돼요. 10번 문제 보세요. 10번. 갑은 을에게 무슨 약정했습니까? 정려 약정을 하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세금을 우려해서 을과 짜고 매매계약한 것처럼 꾸며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다. 이거는 뭡니까? 가장매매예요. 가장매매 무효인 거 아시죠? 그 뒤에 숨어있는 정려약정은 언닉행위로서 약정이 합의가 되어 있으니까 유효예요. 따라서 이 등기 유효. 따라서 을이 소유자입니다. 요거는 통정으로만 풀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 두 가지가. 여기는 통정, 뒤에는 정려, 언닉행위. 언닉행위 문제로. 10번 요것도 연습해 두세요. 정려하기로 약정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매매계약 무효고요. 정려는 언닉행위로서 유효다 해야 됩니다. 앞뒤로 바뀌었어요. 둘 다.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요? 을 소유니까. 3번이 답이에요. 을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했다면 갑은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못합니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취득해요. 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했다. 그래도 병은 취득해요. 소유자로부터 샀기 때문에 선악불문하고 취득해요. 갑은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 못합니다. 요건 한번 연습하세요. 기출 문제입니다. 연습할 문제죠. 전형적인 문제예요. 자, 뒤에 오늘 11번 볼게요. 11번은 갑은 자신의 액토지를 을에게 정리하고
세금 아끼기 위해서 매매로 가정하여 을등기를 이전했다. 을은 X토지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했겠다. 똑같잖아요, 내용이. 갑을 사이 매매는 무효고 맞고요. 정년은 유효다. 맞잖아요. 갑은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다 들어가야 돼요. 병이 갑을 사이에 정려계약 체결된 사실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병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합니다. 을로부터 샀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 다 맞다 해야 돼요.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12번. 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찾아라. 이 문제도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가장전세권, 그게 바로 전세권이 통정 전세권이다 이 말이거든요. 무효입니다. 근데 그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제3자 맞습니다.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이 제3자는 통정 제3자가 아니고요, 그냥 수익자예요. 2번이 답이고요.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 받은 사람도 제3자이고,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에 의한 가등기 받은 사람도 제3자입니다. 가장행위에 기한 건저당이 가장인데 그 채권을 가압류했다 이 뜻이거든요. 역시 제3자입니다. 통정 이후에 새로 거래 맺은 사람. 자, 다음 페이지 13번 하나만 더 볼게요. 통정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찾아라.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제3자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에 설정된 전세권, 이게 전세권이 통정 전세권인데요. 거기에 저당권 받은 사람, 이 사람도 제3자입니다. 기역, 니은이 벌써 답에 있네요. 대리인이 통정하는데 본인은 대리인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제3자 아닙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도 수익자고 제3자가 아닙니다. 가장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압류 아직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가장양수인의 일반 채권자는 종전 채권자라서 제3자가 아직 아닙니다. 상속인도 제3자가 아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기역, 니은밖에 없어요. 자, 거기까지 하고 14번은 다음 시간에. 14번은 차고 문제예요.